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오늘 분석 방송은 제가 KBL, 그 다음에 KOVO, 그 다음에 내일 NBA까지 분석을 가져왔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도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확인하시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2번 잘라서 나갈 거예요. 요거 3개 먼저 나갈 거고 이따가 한 6시쯤 해서 NBA 이렇게 7가지 경기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보시기 편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오후에 저녁 때 개인 일정이 있어서 한 번에 진행합니다. 한 번에 진행할 거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먹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KBL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양 정관장이랑 SK 경기 먼저 살펴볼 건데 이 매치업은 정관장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 경기인데 직전 경기 정관장이 삼성을 만나서 14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거든요. 14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5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습니다. 5연승 장줄이 끊기고 온 상황이고 지금 정관장이라는 팀이 가져가는 강점이 뭐죠? 일단 유도훈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시즌 초반 되게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높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폭넓은 뎁스를 활용한 백코트 뎁스를 활용한 이제 타이트한 수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 실점이 70.55 실점으로 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팀이고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99.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최근에 조금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특히나 이 정관장이 어떤 팀을 만났을 때 조금 약하냐면은 이런 삼성같이 외곽이 그냥 미친듯이 터지는 팀들. 그래서 빡빡하게 수비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3점을 넣어주는 팀들을 만났을 때는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외곽에서의 슈팅을 강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이렇게 외곽에서의 슈팅이 강요가 됐을 때 메이드로 이어지는 팀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화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줍니다. 다만 오늘 매치업 상대는 누구다? SK거든요. 3점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죠. 경기당 27.5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0.91%의 메이드 확률, 시도 전체 4위, 성공률 전체 7위 수준.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는 3점에 대한 약도가 더욱더 떨어진다는 점도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SK는 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세근이가 복귀를 했지만 아직까지 100%로 보긴 좀 힘들어요. 100%로 보기는 힘들고 원이도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인사이드 좀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 외곽에서 공을 잡는 모습이 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누가 빠지죠? 오재현이 지금 4주 정도 공백기를 가집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4주 정도 빠지게 되는데 결국 이 오재현이의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자원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최원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오재현 데뷔했을 때 밸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의 효율 자체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3점 효율도 떨어지고 있고 2점 라인 퍼센테이지도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3점이 터지지 않는 SK라고 한다면은 원정에서 SK라고 한다면은 이 정관장의 수비가 조금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관장이가 승리 챙겨가면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관장 승에다가 그 다음에 언더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현대캐피탈이랑 우리카드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대봉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형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팩트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시즌 형캐는 아직까지는 이 삼각편대가 고점인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수비에서는 지금 아웃사이드 히터로 뛰고 있는 레오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목적성 서브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사실 리시버에 대한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레오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공격과 수비에서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승 1패로 지금 75%의 확률을 가져가면서 승리 확률을 가져가면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다. 노랑이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4번의 경기를 가져가는 동안에 한 번도 지금 3세트에 끝난 적이 없었거든요. 뭐 최소한 4세트, 5세트까지 셧아웃 승리가 없었다는 점은 형캐의 경기력이 완벽하지는 않다. 라는 점을 약간 대변해주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우카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라우조라든지 알리가 버티고 있는 이런 이 윙 자리는 나쁘지는 않지만 뭐 김지한이라든지 뭐 황성종이라든지 얘들이 가져가는 이 윙 자리는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였죠? 이제 손보 만나서 아라우조 같은 경우에도 20득점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성공률이 34.09%. 그래서 아라우조까지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경기를 좀 허무하게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카드가 아라우조와 지금 김지한이가 같이 안 터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우카는 사실 힘든 경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팀 성공률 자체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최근 3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형캐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은 좀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더 불안하냐 누가 더 실책이 많이 나올 것 같냐 누가 더 성공률이 떨어질 것 같냐를 저는 뽑아주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카드가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에 또 안 좋다 보니까 뭐 형캐도 좋은 건 아닌데 우카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에서 오히려 셧아웃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형캐 승에다가 그 다음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행까지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기업은행이랑 한국생명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두 팀 다 지금 1승 4패를 기록 중인 팀들이거든요. 기업도 1승 4패, 한국도 1승 4패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소영이가 이제 장기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기 이탈. 그래서 뭐 수술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은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연경이가 은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고은이가 지금 빠져있다 보니까 사실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격 성공률도 떨어지고 있고 세팅에 대한 성공률도 떨어지고 있고 리시브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빅토리아 이런 확실한 좀 공격 카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파일을 가져가고 있는데 성공률이 지금 41%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최정민이라든지
뭐 이주화라든지 얘들 활용한 이동 공격도 효율이 되게 괜찮습니다. 한 뭐 40% 중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전체적인 밸런스는 기업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한국 대비했을 때 순수 체급, 순수 밸류 자체는 기업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책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책 때문에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조금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순수 체급은 분명히 기업이 우위를 가져간다. 이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자입니다. 님 추천 자, 감사합니다. 반면에 원정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소영이 시즌 아웃인가요? 이건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장기 탈론 알고 있었는데 체크해 볼 거고. 자, 한국 볼게요. 자, 한국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지금 서채연이 중심이 돼서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세팅에 대한 이런 리스크 자체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베카도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거든요. 그리고 정현주도 지금 부진하고 있고, 최현지도 지금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지금 이 기업에 가져가는 이런 리베로, 임명공이라는 리베로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수현이라든지 도수빈 같은 경우에도 좀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순수 체급이라든지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기업이 좀 연패를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시색이 좀 나오더라도 현 시점에 한국은 잡아주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은행 승리 추천 드릴게요. 기업은행 승리 가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는 여기까지 해서 먼저 한번 자를게요. 유튜브 여기까지 해서 한번 자르고 NBA로 바로 다시 녹화 진행할게요. 자, 유튜브 형님들 이 NBA 다음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